이재명 대통령의 대박 성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원유 100만 배럴을 싣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 5대 4호가 원유 약 100만 배럴을 적재하고 충남 대산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한국으로 향하는 첫 원유선입니다. 선박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를 선적했고 오는 5월 8일 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데 해당 원유는 HD 현대오일뱅크의 기존 계약에 따른 공급 물량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대산에는 HD 현대오일뱅크 정유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진 것을 보면 아무래도 협상 때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성과다. 이런 부분은 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선을 앞두고 엄청나게 안 좋은 시그널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예.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이 나온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고 예.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지 않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럼 그게 먹히는 지역은 안정되고 있고 예. 먹히지 않는 지역은 예. 그래서 안정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강남구의 음마 아파트는요. 예. 투자자들이 43%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성북구의 한진 아파트는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양도세 중과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안정세를 보이고 쉽게 말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예. 다른 지역은 영향이 없으니까 집값이 다시 오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예. 정상화를 예. 원한다면 예.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예. 지속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예.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계획이 나와줘야죠. 예. 근데 사실 그동안 올해 들어서 나온 정책이 없거든요. 예.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고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니까 시장에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던 건데 실제적으로 행동이라든지 정책이 없으니까 예. 시장은 더 예를 들어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예. 또 기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일단 5월 9일 전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러니까 신청만 해도 예. 한 달 정도 유예가 됐는데 예. 그러면서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예.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사실 집값이 안정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우려사항은 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예. 5월 9일 이후는 다시 매물이 감소하겠죠. 예. 그럼 근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예. 판단하는 거고 예. 이번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중순이나 4월 한 말 정도에 빨리 팔아야 예. 이게 적용되니까 예. 그동안 엄청나게 서둘러서 판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또 한 달 연기해 줬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을 딸고 예. 정부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걸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이런 게 나온다. 물론 기술적으로나 예.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예. 이게 시효가 있고 예. 또 시장에 그런 의구심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4월 초에 빨리 판 사람들은 예. 막 가격 엄청나게 낮춰서 예. 아이고 나 괜히 팔았네. 역시 속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한 달만 더 예. 이거 뭐 한 달 지나고서 또 연기해 주겠는데 예. 이런 의구심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책이 필요한 게 예.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로드맵을 그려주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 계획을 예. 착착하겠다. 그런 계획이 그런 걸 없지 않습니까? 지켜나가고. 근데 지금은 시장이 매물이 감소할 것 같은데요. 그럼 예. 매물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예. 한 달 연기해봐. 아.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변화가 일어나면 또 나오고 또 오르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거죠. 뭐- 예측 불가능하고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예. 누가 정책을 믿겠습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 로드맵을 그려주고 예. 거기에서 뭔가 정책을 해나가겠다는 발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계속 다 알듯이 예. 세제와 금융과 예. 공급 정책
정책을 가로놓고 예. 거기에서 로드맵을 그려서 여기에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네. 것들. 예를 들어서 보유세 같은 경우에 예. 강화하려면 당장은 힘드니까. 몇 월부터 하겠다. 그렇죠. 예. 이걸 국회에 통과시키고 예. 심의하겠다. 그래서 예. 이때는 예측 가능하게. 예. 그래서 금융정책도 그렇게 하겠다. 생산적 예. 금융으로 이동. 그래서 뭐 전세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공급은 어떤 분양가로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예. 로드맵을 그려서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예. 먼저 방향성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정책을 주식시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가가 잘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부동산은 그렇게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거죠. 이번에 이런 어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 달 정도 예. 이렇게 한 것처럼 또 하나 어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예. 1가구 1주택자인데 비거주자 같은 예. 경우에 지금 갭 투자가 불가능하단 예. 말이죠. 예.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매물이 증가되는 거 아니냐. 이걸 예. 검토해봐라고 예. 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예.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자가 비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집을 팔고 나면 그럼 뭐 하겠습니까? 또 사러 가겠죠. 예. 그거 팔아서 무주택자 됐으니까 또 대출 받아서 좋은 곳에 또 사러 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예. 지금 이게 바로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이게 예. 도입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올 예정이에요. 되게 심각하다. 네, 부동산 걱정입니다. 국힘이 이번 지선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거는 지점이 이거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2018년 무렵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더 이상 부동산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때 집을 사지 않았거나 팔아버린 사람들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당시 돈이 없어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되었다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인간의 욕망을 인위적으로 막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재산 물려주기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있어야 내 자식이 편안하게 남들보다 나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라도 잘 사둬서 내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겠다는 부모들의 절박한 마음이 지금의 이런 기조를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과 이기심은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서울 핵심지, 특히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곳의 집값은 어떤 정책으로도 잡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정상화시켜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성 다주택자에게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꺾는 데는 보유세만한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보유에 대한 과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 부담은 낮춰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실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보유세 로드맵을 발표하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